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5월은 자녀와 부모, 부부 등 가족을 위한 날이 많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황금 연휴를 앞두고 선물을 사러 갔다가 멈칫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장난감 값은 만만치 않고 큰 폭으로 오른 외식 가격 탓에 기념일 한 끼 식사도 부담입니다.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마트 장난감 코너. 이번 주말 어린이날을 맞아 선물을 미리 사러 왔지만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렵습니다. 이 어린이날 선물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많이 나가서 조금 부담스러워요. 실제 장난감 가격 등이 포함된 오락 문화 부문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 가까이 뛰었고 아동복, 유아복은 9%,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 과자는 11% 넘게 올랐습니다. 이곳은 어린이날 선물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10만 원이 넘는 완구들이 많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건강식품뿐 아니라 수백만 원에 이르는 안마 의자가 인기라곤 하지만 얇아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이날이랑 어버이날이랑 겹쳐 있다 보니까 5월 달에 지출이 나가는 걸 조금 부담스럽긴 하긴 하죠. 치솟은 물가 탓에 외식은 물론 집밥, 놀거리까지 어느 하나 마음 놓고 즐길 수가 없습니다. 외식 물가와 가공식품 물가 모두 작년과 비교하면 8%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전에서 삼겹살은 1인분에 18,133원으로 1년 전보다 6% 비싸져 4인 가족이 식당에 가서 먹으면 고깃값만 8만 원에 달합니다. 높아진 물가에 소비가 쪼그라들면서 황금 연휴 특수를 맞은 상인들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서민들한테. 근데 그런 게 지금은 올해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진짜 하다못해 칼치라도 한 마리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로 둔화됐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지출이 많은 가정의 달 5월이 서민들에겐 걱정의 달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국내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은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어도 적지 않은 배송비가 부담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가족에 대한 마음과 그리움을 담은 선물을 모아 보내려다 보면 자칫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들이 맘 편히 고향에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우체국 등이 손을 잡았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전기밥솥 상자를 든 여성이 우체국으로 들어섭니다. 곧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인 중국의 남동생에게 보낼 선물인데 크고 무거워 배송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 동구청과 우체국이 배송비를 선뜻 지원한다는 소식에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8만 원, 9만 원 정도 요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번이 그 대문화 가정 저희한테 지원이 주셔서 그게 좀 싸게 보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맘 편히 고향에 선물을 보낼 수 있다 보니 건강식품의 생필품, 먹을거리와 옷까지 가족을 향한 마음만큼이나 한가득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영양제하고 문유, 조카한테 사탕, 색연필 그거 보내줬어요. 그거 받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10kg 기준으로 국제 우편 요금은 적게는 5, 6만 원대, 최대 8만 원이 넘지만 우체국에서 10%를, 구청도 5만 원에 지원해 중국과 필리핀은 1만 원 안팎, 베트남은 단돈 400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포장에 필요한 재료는 물론 4만 원 상당의 제품도 우체국이 보탰습니다. 1년에 2차례뿐이라지만 비용 부담 없이 그리움을 달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책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청에서는 이 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서 지원에 나선 대전 대덕구는 가구당 최대 10만 원씩 배송비를 보태고 기업도 동참할 정도로 온정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벌써 700명 넘는 다문화 가족이 그리운 정과 함께 사랑 가득한 꾸러미를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대전 교촌동 국가산업단지 국가 측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 결정됐습니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공동사업 시행자로 LH가 결정됐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달 말쯤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현재 40%로 알려진 대전시 측 투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산에 천막을 설치해놓고 억대의 판돈으로 도박을 한 일당 5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중간 장소에서 만나 소위 면접에 통과한 사람들만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야산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주변으론 돈과 벗어놓은 신발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야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을 벌이는 이른바 산도박 현장을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들은 조직폭력배 등 불법 도박장 운영자의 참가자까지 50명이 넘습니다. 지금자들은 도박 대상 및 도박 참여 혐의로 지금 현행범 체포합니다. 이들은 충남의 야산 10여 곳에 천막을 세우고 불법 도박을 운영했는데 하루 판돈이 많게는 억대에 달했습니다. 1시간에 20여 차례 진행되는 일명 도리짓구땡이라는 도박을 하며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하고 진입로 곳곳에서 무전기까지 동원해 망을 봤으며 모집책이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을 중간 장소에서 만나 소위 면접으로 한 차례 더 검증한 뒤 도박장으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산속에 도박장을 개설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진입로 부분에는 감시조를 배치해서 단속 시 사전에 통보해서 해산시키는 방법으로 도박 단속을 피해왔기 때문에 조사 결과 검거된 도박 참가자 10명 중 6명이 중년 여성이었고 도박 전과자도 75%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은 가정주부이거나 직업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불법 도박장 운영자 4명과 총책을 쫓는 한편 보강 수사를 벌여 조직폭력배의 개입 정도와 도박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초등학생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전직 공무원인 60대 운전자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과 윤창호법인 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운전자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스쿨존임에도 방호 울타리와 중앙분리대 등 보호시설뿐 아니라 좌회전 방향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없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천여 건이었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난해 22,200여 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시는 오토바이 난폭 운전 등의 단속을 위해 뒤쪽 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를 서구 둔산동 공장 내거리, 관저동 느리울 내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2곳에 시범 설치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한밭종합운동장 철거로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자치구별 축구장과 야구장 조성을 약속했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5개 자치구에 축구장과 야구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요청했지만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에 묶인 곳이 많아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는 우선 교내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 비용을 지원해 선수들과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동구는 파남동 일원에 축구장 2면을 조성하기 위해 수요 조사 등의 용역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으로 대전의 지역구를 둔 황운하, 장철민 의원이 원내 부대표로 지도부에 합류했습니다. 11명의 부대표 명단에 포함된 황운하 의원은 현재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친이재명계로 거론되며 장철민 의원은 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소속으로 두 의원 모두 내년 총선까지 원내대표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역시 초선이자 세종시당 위원장을 맡은 세종갑 홍성국 의원도 앞서 민주당 경제대변인으로 임명됐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성명을 내고 대전시가 개원을 앞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기념물에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박범계 의원 등의 이름을 빼도록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옹졸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성명에서 어린이 재활병원은 지난 2017년 3월 자신의 주선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된 뒤 국정과제로 추진됐다며 이름을 없앤다고 이런 흔적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병원 건립 목적에 맞게 순수하게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만 담으려 했고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시 국민통합위원회 지역협의회 출범식이 열려 대덕특구 50주년, 과학수도 대전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강국도약 등을 주제로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대전시가 과학수도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글로벌 과학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 해제를 통한 재창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설치됐으며 대전은 충남과 세종 등에 이어 전국 9번째로 지역 조직을 갖추게 됐습니다. 충남대에 내년부터 반도체 융합학과와 에너지공학과가 신설됩니다. 충남대는 최근 교육부가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50명 정원의 반도체 융합학과와 32명 정원의 에너지공학과 등 2개 학과 82명 학생 정원 증원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융합학과는 반도체 설계부터 공정, 패키징, 전 분야와 관련한 기초와 전문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수중 드론을 비롯해 에어택시 같은 미래의 교통수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빌리티 특별전이 중앙과학관에서 개막해 오는 7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 5곳과 민간업체 12곳이 참여한 이번 특별전에는 진공튜브에서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하이퍼튜브와 로봇 물고기와 수중 드론을 직접 조정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선보입니다. 또 매주 금요일과 주말, 휴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과학관 내부를 오가며 관람객들에게 체험 기회도 제공합니다. 대전 동구가 지난해 학교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지금까지 118건을 적발했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3건, 단속을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55건을 적발했지만 모두 계도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동구는 과태료 부과보다 금연 유도가 목적인 만큼 앞으로 학교 주변뿐 아니라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전지회와 함께 한밭 어르신 재해예방협의회를 발족하고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에게 위험 기상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호우나 폭염 등 위험 기상이 예상될 때 대전에 혼자 사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 10,000명에게 전화나 문자로 기상 정보를 알리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집중호우 사망자의 4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습니다. 대전 엑스포 개최 30주년을 맞아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와 꿈순이를 대전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전시는 꿈돌이와 꿈순이를 대전 꿈씨 가문의 시조로 정하고 세계관 정립과 보조 캐릭터 디자인 공모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관광공사는 오는 5일 어린이날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엑스포 꿈돌이 퀴즈 페스티벌을 열고
어린이들에게 꿈돌이 인형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에서 일가족 4남매가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 7급인 홍동화, 홍예원, 8급 홍주영, 9급 홍종민 주무관 등 4남매는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차례로 세종시청 행정직 공무원이 됐으며 현재 각각 본청과 면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는 4남매가 모두 시청에 근무하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업무에 자긍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고령화에 따른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어선 어업인을 지원합니다.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청년 어선 어업인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19살에서 49살 어선 어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도가 5년마다 육성 지원 계획을 시행하고 어선 임차료와 어선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청년 어선 어업인을 지원하는 조례는 전국에서도 처음입니다. 당진시 당진이동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인 어울림센터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준공됐습니다. 12층과 16층 2개 동으로 이루어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에는 마을 공유소, 돌봄시설 등이 갖추어졌고 신혼부부와 주거급여 수급자 등 100가구와 당진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진학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아카데미는 오는 16일 중등 기본반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주중과 주말반으로 나눠 고교 분석과 대입 로드맵 설정, 대학 입시와 학생부 등의 주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내일부터 대전 학부모 아카데미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충남도가 다회용기 선순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도는 도청 내 카페를 시작으로 애플리케이션 컵 이슈를 통해 다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하고 회수기에 컵을 반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는 내포 신도시 카페 12곳에서도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천안과 아산시도 시범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전 지역 병원과 바이오벤처 기업이 신종 감염병 치료제나 백신 등을 공동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병원체 자원 공용 연구시설이 충남대병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시설은 코로나19나 메르스 등 생물안전 3등급의 병원체를 다루는 공간과 사육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병원체를 활용한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제나 백신, 진단기기의 연구와 개발 등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네, 수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